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 가정 식탁에 매우 익숙한 식재료인 흰 무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겨울에는 무, 여름에는 생강을 먹으면 의원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옛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속담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무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무는 우리에게 서민의 인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입니다. 흰무도 서민의 인삼이라 불리지만 제대로 조리하지 않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흰무가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지, 흰무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장년층 여러분이 이 맛있는 무를 즐길 때 무엇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내용이니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창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또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흰무와 함께하는 건강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흰무의 3가지 황금빛 효능. 흰무가 가져다주는 효능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적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종합 영양 보충제 창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흰무를 절대 얕보지 마세요. 흰무의 영양 가치는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의 보고. 무는 비타민 A 눈에 좋고 베타카로틴 함유와 신경계 정상 작동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타민 C 함량,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타민 C 함량입니다. 분석 결과 무의 비타민 C 함량은 우리가 평소 과일로 먹는 배나 사과보다 무려 벌써 10배나 높습니다. 이 말은 작은 무 한 조각만 먹어도 사과 하나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피부 탄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묘한 소화 효소, 비타민 외에도 흰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비밀 병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부지런한 소화 도우미처럼 음식 속의 전분과 지방을 분해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식사 후 배가 도둑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생무 몇 조각을 먹거나 따뜻한 무국 한 그릇을 마시면 즉시 속이 편안해지고 기름진 느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시진 선생도 본초 강목에서 무는 기를 크게 내리고 소화를 돕고 비위를 조화롭게 하며 몸속의 건조한 열기를 제거한다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를 천연 소화제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 암 예방 및 항암 작용 지원. 암 예방 및 항암 작용이라는 4글자는 매우 중요하며 흰무는 이 분야에서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아질산염 분해,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흰무에는 특수 생체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효소들은 아질산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주로 절임 음식, 염장 생선, 베이컨, 햄 등 가공 육류 제품에 숨어 있습니다.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먹으면 발암 물질이 몸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흰무 속의 생체 효소는 아질산염의 천적처럼 작용하여 이를 분해함으로써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 계통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면역체계 활성화. 또한 과학자들은 무에서 이중가닥 리보핵산 dsRNA라는 활성 성분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몸에 들어오면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하는데 인터페론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무를 먹으면 이미 존재하는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방어선을 구축하고 암세포가 침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심내혈관 보호막. 중장년층 여러분께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삼증은 늘 걱정거리입니다. 심내혈관을 보호하는 것은 곧 생명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흰무는 이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감소. 무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물질들은 수도관의 물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고 약하며 좁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자연스레 높아지고 심장과 뇌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며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혈관 청소. 흰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고혈압 및 심장병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흰무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5가지 금기사항. 흰무의 효능은 설명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조합들은 흰무의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니 절대로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1. 흰무와 당근. 이 점은 많은 분의 인식을 뒤집을 만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 한식 가정 요리에서 무와 당근을 함께 넣고 끓이거나 둘을 채 썰어 비빔나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색깔도 빨강과 흰색이 어우러져 보기에 좋고 많은 분이 영양이 배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둘은 완벽한 상극입니다. 한의학적 관점. 이 두 채소는 성질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흰무는 성질이 차갑고 주된 역할은 이설, 즉 기를 소통시키고 열을 내리며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근은 성질이 따뜻하고 주된 역할은 보즉 몸에 영양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몸 밖으로 끊임없이 배출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몸 안으로 열심히 채우려 한다면 한 냄비에 담았을 때 그 작용이 서로 충돌하고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영양학적 관점. 만약 한의학적 이론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매우 강력해서 오직 비타민C를 파괴하는 임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흰무가 비타민C의 보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근을 함께 넣으면 당근 속의 이 파괴 분자가 흰무 속의 비타민C를 만나자마자 거침없이 분해해버립니다. 비타민C를 보충하겠다고 애써 끓인 큰 냄비의 국이 결국 대부분 당근에 의해 살해당했다면 영양학적으로 볼 때 정말 아까운 식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 둘은 가급적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흰무와 귤. 이 조합의 위험성은 앞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높으므로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겨울은 흰무가 한창 나오고 귤이 가장 달콤할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 후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기름진 속을 달래고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식사 때 물을 드셨다면 식후 바로 귤을 드시는 것은 큰 금기입니다. 화학 반응. 흰무는 십자화과 채소로 우리가 섭취하면 장내에서 빠르게 티오시안산염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 자체는 무해하며 몸속에서 잠시 머물다 대사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때 귤을 함께 섭취하면 귤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만나게 됩니다. 티오시안산염과 플라보노이드 이 두 물질이 장내에서 만나 장내 세균의 촉매작용을 거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새로운 물질인 티오시안산으로 변환됩니다. 갑상선 건강 위협. 이 티오시안산은 만만치 않은 녀석입니다. 이는 강력한 갑상선 기능 억제 물질로 갑상선이 요오드 원소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저해합니다. 우리의 갑상선은 신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총괄 스위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갑상선이 장기간 티오시안산에 의해 억제되면 기능이 저하되고 오래 지속되면 갑상선종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상선 비대증 대목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그러므로 갑상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흰물을 드신 후 귤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려 몸이 티오시안산염을 대사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만 안전합니다. 3. 흰무와 사과, 포도 등 산성 과일. 이 원리는 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귤뿐만 아니라 사과, 배, 포도, 감 등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에는 모두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무와 만나면 역시 티오시안산 생성 반응을 유발하여 갑상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을 먹었다면 생무든 익힌 무든 상관없이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흰부와 인삼 등 보약제 동시 섭취 금지. 이 점은 몸을 보양하고 겨울철 보약을 드시는 중장년층 여러분께는 철칙입니다. 인삼, 황기, 녹용, 당귀 등은 우리가 잘 아는 보약제들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들은 대부분 성질이 따뜻하거나 뜨거우며 핵심 작용은 우리 몸의 기와 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반면 흰부의 성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갑습니다. 무의 주요 작용 중 하나는 파기 또는 하기입니다. 비유, 마치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리려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바늘로 계속 바람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인삼차 한 그릇을 마시고 원기를 보충하려 하는데 옆에서 생무 몇 조각을 먹으면 무의 파기작용이 인삼의 보익 효능을 직접적으로 상쇄시켜 버립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보충되지 않아 완전히 헛수고를 한 셈이 됩니다. 권고. 그러므로 어떠한 따뜻한 성질의 한약이나 보양식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흰무는 절대적인 금기식품입니다. 반드시 입을 단속해야 합니다. 5. 모든 종류의 한약 복용 중 흰무 섭취 자제. 이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보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흰무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약효 저하. 첫째, 흰무는 강한 이장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을 잘 보게 한다는 뜻인데 이는 한약 성분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가속화시켜 약물이 몸에 충분히 흡수되기도 전에 급하게 배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약효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흰무 자체는 약간의 해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독작용이 때로는 좋지만 약을 복용할 때는 한약 속에 애써 배합된 유효 성분을 분해해 버릴 수 있어 치료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 그러므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약을 복용하는 전체 치료 기간 동안 어떤 질병으로 인해 복용하는 한약이든 간에 흰무는 잠시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약을 중단한 후에 다시 맛있는 물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또한 평소 비위가 허약하고 냉하며 설사를 자주 하는 분,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환자, 그리고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환자는 흰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유가 흰무에 대한 새롭고 과학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그 맛을 즐기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영리하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자신과 가족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식과 세심함으로 지켜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